빈혈 때문에 매일 철분 영양제 달고 사신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빈혈 고민 완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빈혈은 식단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음식을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굳이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빈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왜 이 음식이 빈혈의 특효약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단순히 빈혈 개선뿐만 아니라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 특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노년 건강과 장수 비결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혹시 빈혈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건강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기적의 건강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어라, 그냥 맛있는 고기 아니야? 영양제 대신 소고기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소고기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빈혈 개선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천연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빈혈에 대해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빈혈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되고 결국 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어지럼증, 피로감, 창백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소고기가 등장합니다. 소고기에는 철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철분이 많다는 것만이 소고기가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소고기에 함유된 철분은 햄철이라는 형태인데 이 햄철이 식물성 식품의 많은 비햄철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효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햄철은 흡수율이 5% 미만인 반면 햄철은 20%에서 최대 35%까지 흡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로 이 높은 흡수율 덕분에 소고기가 빈혈 개선에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이 철분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햄철을 훨씬 더 쉽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소고기는 정확히 어떤 효능으로 빈혈을 물리칠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햄철의 공급입니다. 소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햄철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철분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제공해 줍니다. 마치 급수대에 바로 연결된 수도꼭지처럼 우리 몸은 햄철을 만나면 망설임 없이 흡수하여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 결과 부족했던 헤모글로빈이 채워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죠.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질했다면 소고기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증상이 완화되고 몸에 활력이 되돌아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이렇게 흡수율 높은 햄철 공급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필요한 철분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 노년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건강상의 이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소고기의 뛰어난 점은 철분 공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양질의 단백질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다양한 효소와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소고기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력을 보충하여 활기찬 노후 건강을 영위하는 데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함이나 피로감을 줄여주고 전반적인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소고기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고기에는 빈혈 예방과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철분과 함께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신경계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 비타민 B9 역시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며 이들 비타민 B군이 철분과 함께 작용할 때 빈혈 개선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치 삼총사처럼 서로 도와가며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소고기에 함유된 아연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등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소고기는 단순한 빈혈 개선 식품이 아니라 철분, 단백질, 비타민 B군, 아연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벽한 건강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빈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끌어올리며 면역력을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장수하는 삶, 즉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누리는 데 필요한 장수 비결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단순히 맛있는 고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장수 음식이자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소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 소고기나 어떤 방법으로든 먹는다고 다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철분 흡수율을 높이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올바른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고기는 부위마다 지방 함량이나 근육 조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빈혈 개선을 위해 철분 섭취에 집중하면서도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한다면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심이나 안심처럼 비교적 부드러운 부위도 좋고 우둔살이나 설도처럼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살코기 부위는 철분 함량이 높으면서도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더 이롭습니다. 다짐 육을 구입하실 때도 살코기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거나 바싹 익히는 것은 철분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드실 때는 너무 익히기보다는 미디움 레어에서 미디움 정도로 조리하여 육즙 손실을 줄이고 영양가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센 불에 빠르게 익혀 겉은 익고 속은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국이나 찌개처럼 물에 오래 끓이는 것보다는 구이나 볶음 혹은 짧게 익히는 스테이크 형태가 철분 보존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푹 끓여 육수로 우려내는 설렁탕이나 곰탕도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얻는 데는 좋습니다만 철분은 건더기를 함께 섭취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느냐, 즉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혈 개선을 위해 소고기를 매일 엄청난 양으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는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의 살코기를 섭취하는 것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햄철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바닥 크기나 카드 한 덱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없이 빈혈을 개선하고 노년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함께 먹는 음식과의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인데요. 소고기 자체의 영양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음식과의 시너지를 통해 철분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소고기의 건강상의 이점을 몇 배로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위 선택, 조리 방법, 섭취량,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까지 신경 쓴다면 소고기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빈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수 비결 중 하나인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건강 음식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어떤 음식이든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혈 개선을 위해 소고기를 식단에 포함시키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과다 섭취의 위험성입니다. 앞서 올바른 섭취 방법에서 적정량을 말씀드렸지만
빈혈이 걱정된다고 해서 매일같이 소고기를 그것도 많은 양으로 드시는 것은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특히 기름진 부위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려는 우리의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 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겠죠. 둘째, 가공된 형태의 소고기는 빈혈 개선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등 가공 처리된 소고기 제품들은 신선한 소고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가공육에는 철분도 함유되어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지고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암 발생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빈혈 개선이라는 분명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선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형태의 소고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수 음식으로서의 소고기 가치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일 때 가장 빛납니다. 셋째,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오지만 드물게는 철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는 철분 과다증과 같은 유전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철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소고기를 자유롭게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소고기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소고기의 신선도와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염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신선한 소고기를 구입하고 포장 상태나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한 소고기는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고 조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며 칼이나 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은 식품 위생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천하면서 소고기를 섭취한다면 빈혈 개선과 같은 건강상의 이점은 안전하게 취하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수를 위한 여정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고기의 풍부한 철분, 특히 햄철은 우리 몸의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흡수율을 더욱 끌어올리거나 혹은 반대로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소고기를 건강 음식이자 장수 음식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나쁜 음식으로 여기고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소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철분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주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소고기의 햄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섭취하는 다른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흡수율이 낮은 BM철까지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즉, 소고기와 함께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빈혈 개선 효과를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렌지, 자몽, 딸기, 키위, 감, 파인애플 등이 대표적입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식사 전에 입맛을 돋우는 과일 샐러드로 곁들이면 좋습니다. 파프리카, 특히 색깔이 진한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피망, 콜라비, 토마토 등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소고기 볶음 요리에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듬뿍 넣거나 소고기 스테이크 옆에 시금치나 케일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쌈 채소를 드실 때 상추나 깻잎과 함께 드시는 것도 비타민 C 섭취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에 싱싱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고 식사 후 상큼한 오렌지나 딸기를 먹는 식단은 입맛도 살리고 빈혈도 잡는 일석이조의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이렇게 음식 궁합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도 소고기의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빈혈 개선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어 100세 시대를 위한 훌륭한 장수 비결이 됩니다. 반대로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소고기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피해야 할 음식, 즉 나쁜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소고기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마치 철분 흡수를 막는 방해꾼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철분과 흡수되는 경로가 일부 겹쳐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빈혈 개선을 위해 유제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칼슘도 뼈 건강 등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고기를 먹는 식사 시간에는 유제품 섭취를 피하고 최소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우유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소고기를 드시고, 점심에 소고기를 드셨다면 저녁 간식으로 유제품을 드시는 식이죠. 녹차, 홍차, 커피, 일부 와인 등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은 철분과 쉽게 결합하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소고기를 포함한 철분 강화 식품을 드실 때는 이러한 타닌 함량이 높은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소고기를 통해 섭취한 귀한 철분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식사 시간과 음료 섭취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귀리, 강낭콩, 완두콩의 껍질 부분에 함유된 피트산 역시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들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른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 음식이므로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콩류는 충분히 물에 불리거나 삶아서 조리하면 피트산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곡물이나 견과류는 소고기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고기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시너지를 활용하고, 칼슘이나 타닌 성분이 많은 식품은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빈혈 개선이라는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식단 조절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노후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장수를 준비하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건강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오래 유지하는 저장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고기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변질되거나 영양가가 떨어지고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소고기를 구입하셨다면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입 시 포장된 상태 그대로 두기보다는 랩으로 한 번 더 단단히 감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색이 변하고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장실에서도 가장 온도가 낮은 칸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며, 다짐 육이나 얇게 썬 구이용 고기는 수분 함량이 높아 변질이 빠를 수 있으므로 하루 이틀 내에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덩어리 고기는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역시 3일에서 5일 안에 드시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바로 섭취하지 않을 소고기는 미련 없이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할 때는 한번 조리할 양만큼씩 소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각 덩어리나 소분한 고기는 먼저 랩으로 단단히 감싸고 그 위에 냉동용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이중으로 포장하면 냉동실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 화상은 고기의 수분이 증발하여 표면이 건조해지고 색이 변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맛과 품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제대로 밀봉하여 냉동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냉동 시에는 품질이 서서히 저하되므로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된 소고기를 해동할 때는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입니다. 냉장실에서 해동하면 온도가 낮게 유지되어 세균 번식을 최소화하고 육즙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전날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두면 다음 날 조리하기에 적합하게 해동됩니다. 만약 급하게 해동해야 한다면 고기가 밀봉된 상태로 찬물에 담가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동 후 바로 조리해야 세균 번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동된 소고기는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저장 방법을 통해 소고기의 신선도와 영양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빈혈 개선을 위한 꾸준한 건강 음식 섭취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습관이며 100세 시대를 위한 노후 건강관리의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빈혈 개선을 위해 영양제 대신 소고기를 이렇게 드시면 왜 좋은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고기는 단순히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흡수율 높은 햄철을 비롯해 양질의 단백질, 빈혈 관련 비타민 B군, 아연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최고의 건강 음식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기름기 적은 부위를 적당량 꾸준히 드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궁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나쁜 음식은 시간 간격을 두거나 피하는 것만으로도 빈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고기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키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소고기 섭취는 빈혈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 증진,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주며 특히 노년 건강을 지키고 활력 있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일상 식단 속에서 장수 음식을 활용하여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비싼 영양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고기를 장수 음식으로 여기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단을 조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몸에 활력이 넘치고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